Hi everyone, this is Lincoln. 자, 토요일 저녁이고요. 저는 이제 어머니, 아버님 집에 가서 식사를 간단하게 좀 챙겨드리고 왔습니다. 지금 한 7시쯤 됐는데요. 저희는 아마 10시쯤 저희 집에선 저녁 먹을 것 같아요. 지금 온라인으로 우리 큰딸이 뭐 수학을 받고 있어서 그게 10시쯤 끝난다 그래서 저는 저녁을 2번 먹는데 가볍게 2번 반 공기씩 그렇게 먹고 있는데 근데 좀 늦게 먹어서 살이 찌는 것 같은데 어쩔 수 없습니다. 그래도 또 이렇게 그때 먹으면서 딸들하고 대화하고 이런 기쁨을 놓칠 수가 없어서 음, 먹으면서 대화하는 게 또 즐겁잖아요. 그래서 살이 조금 쪄도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래도 부지런히 아까 좀 전에 오늘은 자전거는 못 타고 내일 타기로 했고 둘째 딸하고 큰 딸하고 아파트 근처 야외에 배드민턴 코트가 있어서 코트에서 바람이 살짝 불긴 했는데 1시간 동안 제가 배드민턴을 좀 웬만큼 잘 치기 때문에 시합하는 요령 같은 것도 좀 더 가르쳐주고 딸이 운동을 상당히 좋아하고 잘하거든요. 그래서 그 학교에서 배드민턴을 학교 체육관에 있어서 가끔 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 제가 또 약간 지도를 해줬습니다. 이제 지금 오늘은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 10시 반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다가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금요일 날 뭐 실시간으로 보지는 못하고 이제 뭐 하여튼 하루 이틀 지나서 틈틈이 조금씩 보는데 제가 볼 땐 상식 쌓기에 괜찮은 것 같아요. 김어준이 개인적으로 조금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기는 있는데 어찌됐든 그래도 하여튼 이것저것 좀 상식을 넓히는데 결국은 언어도 그때 한번 말씀드렸다시피 중급 이상 넘어가면 전부 이 사람의 그 지식과 지혜에 많이 좌우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양한 상식을 많이 넓혀 놓으시는 게 여러분이 결국은 영어 향상에도 많이 도움이 된다. 그런 말씀을 하나 드리고요. 그 제가 한번 요 책을 추천드렸었잖아요. 어디서 살 것인가. 근데 여기서 좀 제가 이제 건축가인데 이 유현준이라는 분이 근데 인문학적 소양이 상당하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좀 재밌는 게 있어서 제가 하나만 좀 읽어봐 드릴게요. 어떤 얘기냐면 우선 후드티가 있다. 힙합 가수들은 후드티를 많이 입는다. 수건을 머리에 둘러쓰고 후드를 쓰기도 한다. 이러한 행위는 시선을 차단해서라도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려는 노력이다. 후드티는 미국에서도 흑인 힙합 문화의 상징이다. 미국에서 평범한 흑인 학생이 후드티를 입고 나갔다 경찰청에 죽은 사건이 있는데 후드티를 입으면 도시 빈민층의 우범자로 보기 때문이다. 왜 그런 선입관이 생겼을까? 건축적으로 보면 후드티를 입은 사람들은 자신만의 공간을 가지기 어려운 도시 빈민들이다. 이들은 어떻게든 자신만의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시선을 차단하고 자신의 영역을 만들려고 한다. 지붕이 있는 공간을 소유하지 못하니 모자를 쓰고 후드를 뒤집어 쓴다. 주변이 안 보이니 머리를 좌우로 두리번 거려야 한다. 이런 행동이 힙합의 무브다. 움직임이다. 후드티를 입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는 행동은 자신만의 사적인 공간이 없을 때 자연 발생적으로 만들어진 행동 패턴이다. 손을 좌우로 넓게 흔드는 것도 힙합 춤의 형태다. 자신의 공간을 확보하려는 액션이다. 이 모든 것이 자신의 공간을 구축하려는 가장 저렴한 방식이다. 여기서 조금 더 돈이 있는 사람은 헤드폰을 쓴다. 힙합 문화에서도 커다란 헤드폰을 끼고 다닌다. 그런 헤드폰은 나는 세상의 소리를 듣지 않겠다라는 사회에 대한 저항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청소년기 아이들이 헤드폰을 끼고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다. 큰 헤드폰은 나를 내버려 두려는 무언의 메시지다. 벽으로 소리가 차단된 공간을 가질 수 없는 사람이 가장 손쉽게 청각적으로 독립적인 공간을 만드는 방식이 헤드폰이다. 뭐 하여튼 뭐좀 그런 얘기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힙합 가수들이 후드티를 입고 손을 이렇게 흔들고 막 이런 것들이 건축학적으로는 또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렇게 상당히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수지 신봉동에 저희가 뭐 아파트를 지을지 오피스텔로 지을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지금까지 상황은 이제 아파트도 짓고 오피스텔도 짓고 아마 섞어서 지을 것 같은데 뭐 하여튼 좀 더 결정이 되는 대로 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니까 오늘 제가 이제 영어 회화 유튜브를 쭉 보다가
젊은 친구인데 요걸로 검색해 보면 있을 거예요. 해외 경험 없이 통역 안내사가 된 영어 회화 공부 방법인가? 예. 근데 이제 통역 안내사라는 거는 그 관광통역원 요것도 뭐 쉽지는 않은데 우리나라 역사하고 지리 그다음에 영어 요렇게 준비를 해야 되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쭉 봤는데 한 20대 대학생들이나 한 30대 40대 중반까지는 좀 따라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뭐 학생 중고등학생들이나 한 40대 중반 넘어간 분들은 조금 따라하기 쉽지 않다. 그래서 한 대학생부터 40대 중반까지 그것도 조금 영어 공부 그래도 좀 관심이 있으셨던 분들 그런 분들은 따라하시기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거기 들어가시면 그런 자세한 방법들이 있으니까 한번 들어가셔서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아까 이제 여기가 나와서 제가 이제 한번 그 안도 타다오라고 일본 유명한 건축가 있잖아요. 아마 대부분 분들이 이분 이름은 알 것 같은데 제주도에 뭐 한 두세 개 이분의 건축물이 있는데 본태 박물관 교회도 하나 내가 있는 걸로 알고 있고 제가 여기서 본 거는 본태 박물관인데 이 안도 타다오라는 분이 노출 콘크리트를 많이 쓰고 빛과 물을 건축에 끌어들이는 사람으로 유명한데 이분이 이제 세계적인 상도 되게 많이 타고 그랬는데 이분이 이 건축을 제대로 공부한 적은 한 번도 없었고 그 아마추어 복서였었거든요. 그러다가 건축을 자기 혼자 스스로 공부해 갖고 그런 세계에 유명한 건축가가 됐는데 본인이 혼자 얼마나 많은 노력을 했겠습니까? 말이 그렇지. 건축은 굉장히 전문 분야인데 건축을 전공하지 않은 사람이 우뚝 서서 세계적인 건축가가 됐다는 건 그 속에 숨겨진 그 피땀 어린 노력과 이런 거는 굉장하겠죠. 뭐 하여튼.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건축에 대해서 영어로 토론한다든지 막 그럴 때 나는 뭐 예를 들면 내가 이 사람 뭐 제주도에 놀러 갔을 때 이 사람이 지금 건축물을 보고 이 사람을 좋아하게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좋아하는 사람이 이런 사람인데 이 사람의 특징은 뭐고 막 이런 식으로 예를 들면 상식이 넓어지면서 점점 영어로 얘기할 얘기들도 풍성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제가 얘기할 때 한국말을 너무 많이 한다. 영어 방송인데. 근데 이제 제가 추구하는 게 예를 들면 영어 표현 알려주는 동영상은 너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다 또 한 숟갈 얹는 것보다 저는 비록 한국말을 좀 많이 영어로 설명드릴 수도 있는데 영어로 설명드리면 또 못 알아듣는 분들이 많아서 이제 제가 가끔씩 영어로 조금씩 설명드리는 부분은 또 그렇게 하는데 어찌됐든 한국말로 제가 설명을 많이 하지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사실은 중급자 이상 올라가기 시작하면 한국말로 설명하나 영어로 설명하나 차이는 없거든요. 왜냐하면 자기가 들은 정보는 전부 다 영어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세련된 영어로 표현하냐 조금 덜 세련된 영어로 표현하냐 물론 그런 차이는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자기 생각을 딜리버하는데 전혀 지장이 없기 때문에 사실 중급 이상 되시는 분들은 인풋이 영어로 오나 한국어로 오나 그게 중요치는 않아요. 그래서 어찌됐든 중급 이상 되신 분들은 그렇게 되고 중급 이상 안 되신 분들은 빨리 중급까지 근데 중급까지 올라갈 때 그 표현이라든지 이런 거 해주는 동영상이나 공부 방법 같은 거 워낙 많으니까 여러분들이 노력만 하면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데 진짜 중급에서 상급 올라가긴 정말로 어렵죠.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만한 여러 가지 커먼 센스들이 갖춰져 있지 않으면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그런 노력들을 우리의 지향점은 항상 높은 곳을 보고 우리는 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좀 더 높은 곳을 보시고 지금서부터 초보자분들이라도 성인들이 충분히 같이 공부할 수 있거든요. 제가 15분 영어 공부하는 방법 알려드렸잖아요. 그거 하시면서 그렇게 영어 표현 익히시는 건 익히시는 거고 상식 익히시는 건 또 넓히시는 건 넓히시고 두 가지 트랙을 투 트랙으로 가셔도 성인들은 충분히 가능하세요. 시간 안배만 잘 하시면 되니까요. 그리고 네이티브는 쉬운 영어로 말한다. 오늘 표현은 야 방해하는 거 좀 그만하라. 그럴 때 get off my back. 내 백에서 좀 떨어져.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야 꺼져 그랬을 때 get lost.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야 귀찮게 좀 하지 마. 그럼
stop bugging me. 아, 이건 진짜 많이 써요. stop bugging me 이거요. 그다음에 야, 내 눈앞에 썩 꺼져 그랬을 때 get out of my sight. get out of my sight.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다음에 초격차. 여기서 영어 표현 여기서 좀 알려드릴게요. 여기서는 우리가 오늘 해볼 표현은 뭐냐면 좋은 조직은 문제점을 신속히 드러내고 해결책을 빨리 찾습니다. 이런 내용인데 좋은 조직은 그러면 good organizations 문제점을 빨리 찾고 quickly reveal problems and find solutions quickly. 이런 문장이거든요. 다시 한번 해볼게요. Good organizations quickly reveal problems and find solutions quickly. 자, 이런 문장입니다. 그리고 오늘 엉클션의 준마 영어 이거는 이형식 계속 그 패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패턴이 오늘은 뭐냐면 What's your last name? Last name은 성 뒤에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 사람들은 이름을 먼저 얘기하고 성을 나중에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My last name is Kim. My family name is Park. 그래서 last name이라고도 하고 family name이라고도 하죠. 그 다음에는 준마 영어, 여행 영어. 자, 요것만 하면 오늘도 끝이 납니다. 잠깐만 기다리시세요. 오늘의 표현은 무엇이냐? Today's expression is 실례지만 잠시 시간 있으세요? 그랬을 때 Excuse me, do you have a minute? 물론이죠. 무슨 일이세요? Sure, what's up? 이 근처에 슈퍼마켓 있나요? Is there a supermarket near here? 있어요. 뭔가를 사야 하시나요? There is. Do you need to buy something? 예, 과일과 빵을 조금 사고 싶어요. Yes, I want to buy some fruit and bread. 그렇군요. I see. 거기 어떻게 가는지 알려주시겠어요? Could you show me how to get there? 이 표현은 정말 꼭 완전 통째로 씹어 먹어서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uld you show me how to get there? 이건 너무 많이 쓰는 표현이고 꼭 좀 픽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Could you show me how to get there? No problem. 문제 없어요. 여기는 메이플 스트리트예요. We are on Maple Street. 직진하다가 이 길 끝에서 우회전해서 Go straight and turn left at the end of this street. 신호등에서요? At the traffic light?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마 저는 요거 하고 그 다음에 좀 쉬다가 10시에 저녁 먹고 아마 한 편 정도 더 찍지 않을까 싶거든요. 자, 여러분 토요일인데 좀 행복한 하루 보내시고 영화도 보시고 좀 쉬시면서 잘 충전하셨다가 다음 주에 또 활기차게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e you next time. This is Lincoln.